올라갈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테마주부터 수급주 그리고 오늘의 급등 포착주까지 주식 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수사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특수본 대원 최슬기입니다. 적중률 99%의 주식특수본 회의가 시작됩니다. 자, 저희들의 회의의 내용 온전히 다 누리고 싶으시다면요. 방송회의뿐만이 아니라 바로 비밀수사 회의까지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간단한 사건 개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추석 연휴로 인해서 문 닫아두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아시안게임도 보고 실컷 잘 즐겼습니다. 몸은 편했는데 문제는 나라 바깥의 상황들이었죠.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했고 또 미국의 정계 불안까지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참 불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 문 열리자마자 이런 악재들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시장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2%대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참 무섭게 내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는데요. 자, 이렇게 지수가 무너져 내려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심폐소생 들어갈 수 있는 비법들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수사 책임자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회의의 수사 책임자는 바로 K요원입니다. K요원 하면요, 이 수급 분석으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내는데 일가견이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헤매지 않고 최적의 타이밍에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또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K요원에 어느 정도의 매매 기법들 나오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요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을 분석해낸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들 철저히 분석해내고 또 개별 종목의 재료를 같이 분석하면서 이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 거래가 되는 게 가장 좋은지 최적의 매매 타이밍들을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K요원의 비밀스러운 기법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비밀수사회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밀수사회의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K요원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이 수급 비밀 노트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수사회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K요원과 함께 수사해 볼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수사 두 개의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 반도체 테마 내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죽어가는 분위기였었는데 HBM이 새롭게 이 반도체 시장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챙겨볼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 수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고요. 또 네옴시티 지금 시장이 가라앉을 때마다 구원투수처럼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놓쳤던 종목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테마 모두 별 3개짜리로 중요도 말해 뭐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종목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 안에서도 종목을 알려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종목 꼭 마지막에 나오죠. 자, 오늘 K원이 짚어낸 단 하나의 종목, 급등 예상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그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거 꼭 챙겨서 내일부터는 좀 수익 낼 수 있는 계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두 저희 회의 함께 하실 준비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저희들의 회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의 문 열겠습니다. 저희들의 회의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에서보다 저는 비밀수사방에서 훨씬 더 잠입활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비밀수사회의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사 책임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의 시작 전에 함께 했었는데 연휴가 끝나고 났더니 또 다시 돌아와 주셨습니다. K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 대표입니다. 연휴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게 네, 되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연휴 시작에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연휴 끝나고 오늘 첫 개장일인데 시장도 빠지고 날씨도 안 좋고 맞아요. 거기다 축구까지 하더라고요. 아유. 네,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사실 축구 본다고 수익이 나나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지금 이 방송을 꼭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사실 어떤 대응을 이제 해서 우리 결과론적으로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따라서 어떤 대응법까지도 좀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힌트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 사실 배가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2차 전지를 보유했기 때문에 배가 안 아팠습니다. 이거 뭐 놀리는 거 아니고요. 놀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티가 좀 났나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2차 전지가 아니고 이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를 안 하고 있으면 또 배 아플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아주 좋은 종목들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뭐 축구도 좋지만 이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를 통한 수익들 못 챙기셨던 분들은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반도체를 통해서 여태까지 못 누렸던 수익들, 즐거움들 다 챙겨가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 요걸 또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 선별은 K 의원이 다 끝내놨다고 하니까 오늘 회의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 K 의원이 인사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추석 연휴 전날은 분위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연휴 선물을 저희가 좀 미리 받았던 것 같아요. 연휴 전에 분명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상승했지만 오늘은 뭐 비도 내렸고 시장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거의 비보다는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악재들이 근데 또 예견이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뉴욕 증시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 의원,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 뭐 이미 3대 지수가 다 1%대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연휴 기간 동안 사실 좀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좀 뽑을 수 있는 점은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이제 8월 채용 공고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이제 880만 건 정도가 됐는데 이제 발표는 960만 건 정도로 이제 시장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채용 공고 건수가 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이 구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을 올리죠. 근데 임금을 그렇죠. 올리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긴축 장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반영을 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8%까지 갔는데 지금 시장에서 전망은 5%까지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뭐 비중을 좀 줄이시고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연준 인사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네. 조금 엇갈린 이런 발언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좀 공통된 발언을 했던 부분은 그래도 이 지금 고금리에 좀 장기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일 미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장 초반에 1% 정도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하락 출발했죠.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 순 매도를 하면서 좀 더 낙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낙폭을 확대시켰던 이유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LNF, 에코프로 BM 급락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함으로써 코스닥은 4%대로 급락을 했다.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역사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많았던 거는 역대 6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증시가 사실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우리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채 금리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높은 최고치를 200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증시가 좀 반등하기는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좀 전망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슬기대원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까지 이제 급락을 하는 날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요. 나도 시장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보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종목이 빠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진짜 종목이 잘못한 건가? 시장이 잘못한 건가? 이게 어떤 내재 가치에 뭔가 이제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인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지금은 사실 경제 상황 더 큰 문제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그 큰 관점에서 사실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이 정도의 손실은 인정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연휴 기간 전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들을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 제가 볼 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잘못의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에 남네요. 지금 사실 내 손실만 따져볼 게 아니라 이 손실이 어째서 나오게 됐는지, 정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기에서 같이 좀 묶여 들어가게 된 건지, 그러면 그 시장 상황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참 쉽지가 않죠. 누구 하나가 나서서 뭔가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 연준 인사들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은 다 일축하는 분위기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금리가 훨씬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맞춘 전략들 좀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좀 대응할 수 있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K의원이 다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방송회의와 함께 비밀회의까지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밀회의에 참여하셔야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먼저 좀 크게 둘러봤습니다. 시장은 참 암담하죠.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같이 함께하면서
계속 좀 수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함께했던 종목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수익을 봤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건 확실히 반도체주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마이크론 요 종목으로 또 수익을 봤었던 게 있는데 지금 반도체주들, 반도체주들 오늘은 시장에서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상황이 다 안 좋았죠. 하지만 반도체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건 단연 반도체주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마이크론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떨까요? 체크 좀 해볼까요? 하나마이크론 사실 상황이 저는 그닥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유입되고 나서 사실 신고가 영역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사실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받는 구간에서 사실 어떤 그런 좀 대량 거래가 이탈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조금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3,500원 이 구간, 매물대를 소화하고 돌파했던 이 구간 안에서 사실 다시 돌려 세운다면 전고점까지 트라이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HBM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패키징 쪽에 조금 더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패키징 전문 업체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 만에 이제 트레이딩 했던 부분은 아닌데 하루 만에 너무 빨리 슈팅이 나와서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23,5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까지 빠졌다가 확실한 지지 포인트가 나온다 하면 저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예정이고요. 사실 이 하나마이크론을 만약에 그 구간에서 확실한 지지가 나오면 제가 볼 때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마이크론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도 있는 타이밍 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만 봐야지가 아니라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또 한 번 다시 수익을 주고 이런 상황들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또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이 종목도 저희가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클래시스도 지금 좀 진단 좀 다시 해볼까요?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클래시스는 어쨌든 이 수급을 이용한 최적의 타이밍 매매가 좀 적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 자체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있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사실 돈을 이미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주요 제품이 슈링크와 슈링크 유니버스예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네. 저는 클래시스를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알았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리프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요거 슈링크 유니버스 하자마자 눈이 번쩍 약간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한번 진단해봐야 요즘에 될 것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리프팅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이 이 업체가 굉장히 똑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제품만 이 기기만 파는 게 아니고 소모품을 같이 팔기 때문에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실은 바꿀 일은 앞으로는 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해외에도 이제 좀 매출처가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사실 1차적으로 수익 냈고 이런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최고가 이 전고점을 뚫어줄 때 돌파 매매로서 좀 트레이딩 구간으로도 좀 유력하다.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크래시스 다시 한번 뭐 같이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최근에 좀 많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조정이 좀 받았거든요. 근데 다시 좀 돌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을 좀 캐치를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수익을 이미 재밌게 맛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간들 궁금하신 분들은 비밀 수사회의 꼭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요 마지막 종목 궁금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주사가 이렇게까지 큰 관심 시장에서 잘 안 받게 되는데 지금은 때가 때이다 보니까 이 지주사에 큰 관심들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두산입니다. 이제 뭐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두산으로까지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두산으로 좀 재미를 봤잖아요. 좀 보고 있는 중이죠. 네. 사실. 근데 네.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두산도 같이 좀 더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런저런 좀 예측을 많이 해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내일 상장 예정인데 막상 상장을 하면 어떤 세로 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익 실현, 오히려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감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뭐 제가 이제 좀 매수를 하는 이런 두산이나 SBB테크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몇 거래일이 지나지가 않았어요.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에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고 현재 3%대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우리가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두산.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장작이 좀 들어와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는데 뭐 새롭게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은 늘 항상 그 첫날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두산 같은 이제 지주사들은 조금 더 이 시장의 관심에서 굉장히 핫한 관심들은 모두 다 두산 로보틱스가 다 받게 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나오게 되는 수익들 나도 좀 같이 맛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비밀수사 회의방 지금 활짝 열려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밀수사회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방송 화면을 통해서 비밀수사회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그냥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요.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비밀수사회의가 열리고 있는 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밀수사회의방은 오직 방송 시간 중에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좀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수익을 낸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챙겨보면 좋을지 자, 오늘의 테마 수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테마 수사 2개의 테마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반도체 HBM입니다. 요새 뭐 HBM 뉴스 워낙에 많이 들어보고 계시죠. 뭐 HBM이 대체 뭐길래 반도체 시장 전체를 지금 상승세를 만든다는 건지 여러 가지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거 오늘 정말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반도체 그 안에서도 HBM 챙겨 오셨는데 K 의원 일단 HBM이 뭔지 여기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HBM이 뭐냐? HBM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HBM이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이제 고대폭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D램을 수직으로 올려서 쌓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HBM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HBM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올해 AI 관련 이제 섹터들이 굉장히 좀 확장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AI가 상용화가 되려면 사실 그에 맞는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한데 기존의 반도체는 조금 사실 좀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AI 상용화가 되기 위한 이런 좀 적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HBM이 좀 필연적으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사실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그널들을 좀 포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D램의 가격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IT 쪽에서는 사실 그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 모바일용 낸드와 이제 PC용 컴퓨터용 PC용과 서버용 이제 D램이 이제 비중이 50대 50이라고 보면 사실 D램 쪽이 수익성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부각이 되는 거는 이제 HBM이죠. 그래 앞으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 이 HBM이라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앞에 이제 좀 코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시장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뭐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뭐 하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우리는 대응해도 전혀 상관이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제가 오늘 HBM 관련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사실 이런 실적 발표와는 상관이 없이 HBM 그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매수하기 적합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오신 종목 너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거에 앞서서 좀 궁금한 종목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또 여쭤볼게요.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다 내림세였지만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또 SK하이닉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워낙에 지금 이 HBM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쵸. 이 종목들과 관계 있는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한미반도체 그래서 한번 좀 점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미반도체를 안 그래도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왜냐면 HBM 대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죠. 후공정 쪽 장비이고요.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위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은 굉장히 좀 입증이 되어 있고 HBM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HBM이 그 D램을 수직으로 올려놓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수직으로 올려놓으면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이제 비아홀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뚫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HBM의 이제 필수 그런 제조 장비인 거죠.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폭등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좀 기술적으로 보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량 거래 들어오고 횡보하고 이 매물을 또 소화하고 또 상승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최근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5,000원대 구간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HBM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매년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종목도 앞으로 우리가 좀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사실 한미반도체를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걸 네. 지금 유력 상승 종목으로 가져오신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또 제가 항상 잘하는 좀 밑밥의 일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빌드업이라고 네, 하시죠. 네, 빌드업이라고 네. 했습니다. 제가 네. 밑밥이라는 말 썼다가 로이 형사님한테 아유 아나운서가 그게 뭡니까라고 많이 지적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아나운서가 제가 저도 한번 공격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빌드업이었고 네. 그러면
중에서 유력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예요.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근데 국산화를 성공한 레이저 장비가 이제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출처는 한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에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 관련 이제 설비를 증가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HBM이랑 굉장히 좀 연관이 깊은 종목인 게, 제가 아까 그 비아오를 뚫는 이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한미반도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도 그 장비를 만듭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적 아직 크게 상승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올해 보면은 이런 13만 원 구간대, 이런 때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이런 구간 매물 소화하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돌파를 했죠. 그 이후에 추가 슈팅이 나왔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돌파했던 이 구간 13만 원대, 13만 원, 13만 6천 원대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돌려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구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주봉으로 보시면 제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돌려 세워서 13만 6천 원대 이런 구간들을 다 매물 소화하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봉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조정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첫 조정에서 우리가 잘 잡아본다면 2차 상승 파동을 노릴 수가 있는데, 2차 상승 파동은 보통 1차 파동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고점을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흐름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면 사실 2차 전지를 보유하지 못했던 그 배 아픔을 또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 꼭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회방에 좀 참여를 하셔서 이 유력 상승 용의자 종목까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이래서 교훈을 얻어야죠. 2차 전지를 온전히 내가 그 수익들 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반도체를 통해서 챙겨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를 종목들은 벌써 또 다 튀어버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런 한미반도체 같은 기술들 갖고 있는 게 오늘의 이 유력 상승 용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이 검거를 하면서 저희가 수익도 같이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비밀 수사 회의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반도체 테마, 그 안에서도 HBM 같이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지금 네옴시티 챙겨오셨는데요. 네옴시티가 참 기특한 테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힘들다 싶을 때마다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좀 고개를 들어주는 테마가 네옴시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네옴시티 어떤 부분들 다시 또 챙겨봐야 되는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은 없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의원, 네옴시티. 사실 시장에 좀 뭔가 이슈가 없어진다 할 때마다 거론이 되는 테마거든요. 요 네옴시티 수사 들어가 주시죠. 네, 사실 지금이야 네옴시티지 원래 별명이 또옴시티였어요. 또 왔다고. 또 왔다고. 네. 뭐만 하면 오는 게 사실 네옴시티였거든요. 지난해 엄청나게 급등했던 이런 네옴시티 테마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을 거쳤고, 사실 급등 이후에 어떤 좀 이런 그런 시선들이 좀 부각이 됐었냐면요. 네옴시티가 이거 실체가 있는 게 맞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권이 실제로 지금 수주를 따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트로제나라는 도시가 29년에 아시안 게임의 좀 개최지로 선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과 지금 최근에는 수주도 많이 따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은 그런 우려감보다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누가 받을까에 대한 좀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수주전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추석 연휴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네옴시티에 좀 방문했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10월 중에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네옴시티 수주의 총력전을 가기 위해서
좀 방문을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네옴시티가 우리가 좀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네옴시티의 네자만 붙어도 사실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르다. 이제는 제가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사실 옥석 가리기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네옴시티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그 옥석 가리기를 꼭 해야 되는 이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러면 그렇게 옥석 가리기를 해내게 된다면 확실히 지난해 대비 올해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급등세까지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옥석 가리기가 된 종목들은 지난해 같은 움직임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옥석 가리기가 된 종목들은 지난해 같은 영광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네옴시티에 엮여서는 움직이지 않겠죠. 하지만 정말 수지를 따내거나 하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최근에 또 좋은 거는 수급이 좀씩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그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옴시티는 또홈시티였고 지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또급, 수급이 나왔습니다. 우리 K요원이 수급을 얘기했다라는 건 요거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동반이 됐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네옴시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 이 말 잘 안 쓰는데 옥석 가리기라는 말까지 썼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옥석 가리기가 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네옴시티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래도 지난해 대장주로 움직였던 한미글로벌은 우리가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 사업 관리 이제 서비스 전문 업체이고요. 이제 네옴시티 건설 관리 용역 수주 사실이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완전 폭등을 했죠. 폭등한 이후에 이제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긴 했지만 상승했을 때 이제 거래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보다는 조정받으면서 사실 크게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4만 원과 2만 5천 원 이 구간 안에서, 이 레인지 안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그래서 최근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 라인을 조금 이탈하는 것으로 좀 보였지만 사실 이 정도는 이탈을 했다고 볼 수가 없죠. 바로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한미글로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스권 지금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온 부분,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4만 원대까지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이런 뭐 폭등세는 한미글로벌이 어떤 뭐 수주를 확실하게 따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이런 소식이 나와줘야 뭔가 이렇게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미글로벌 지금 약간 조정을 좀 받아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4만 원 선까지도 또 도달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미글로벌 요 종목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한미글로벌 외에 또 다른 종목들 저희가 정말 이게 또 빌드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 K1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자, 진짜 종목 요것도 하나 좀 알려주세요. 네, 다음부터 제가 패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빌드업이 조금 들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뒤에 게 진짜인데? 그래서 좀 일단 아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약간 흐린 네, 듯 하고 네. 계시다가 뒤에서 뒤에서 좀 이제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이 유력 상승 용의자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을 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사우디 지금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에 지금 실질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지금 많이 엮여서 두 섹터가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겹테마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달부터 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제가 그동안 좀 탄탄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좀 짧게 좀 제가 전략을 좀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을 거쳤죠. 근데 하지만 2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 봤을 때 제가 패턴을 봤을 때 이 종목의 패턴이 있어요. 좀 조금 가까이서 이제 차트를 당겨서 보면 이런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죠.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시작한 그 초입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등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됐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하단 라인까지 내려왔고 이 구간에서 21선 지지를 받고 좀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정배열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좀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슈팅이 나오면 조금 빠르게 수익을 좀 챙기는 이런 전략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나도 최근 시장이 좀 너무 지지부진해서 너무 이 계좌에 빨간불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좀 단기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요즘 장세에서 딱 필요한 종목이죠. 내려갈 때는 너무나 빠르게 내려갔는데 올라오는 거, 복구하는 거는 참 한 세월이 걸리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력 상승 종목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내 계좌 안에 이런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비밀수사회의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발빠른 대응들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차트 보고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는지 이거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수익들 여러분들 챙겨가고 싶으시다면요. 비밀수사회의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두 개의 테마 같이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 안에서도 지금 뭐 유력 상승 종목들 알려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 꼭 이 뒤에 나오죠. 저희가 뭐 이미 저희 회의 자체가 빌드업이었네요. 꼭 중요한 게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 K1이 딱 하나 점 찍어낸 급등 예상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1의 급등 예상주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재료를 제조하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AI, 자율주행, 뭐 서버 등 이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솔더볼 글로벌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솔더볼의 명가.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뛰어난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HBM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램을 수직으로 올려 쌓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아까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부각됐던 이유가 이 비아오를 뚫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구멍을 뚫었으면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연결시켜주는 이 접착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접착 재료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HBM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동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매수를 안 하셔도 좋아요. 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 종목을 알고 HBM을 아는 거랑 모르고 HBM을 아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타점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6,700원과 7,500원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7,500원 라인이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6,700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받던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슈팅이 나왔는데 대량 거래가 나왔죠. 그런 구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했다 보니까 좀 차익 윗꼬리를 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에서 6,710원, 6,700원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8,500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8,5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 그럼 전고점 트라이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열심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뭐 축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회의방에서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참여해 주셔서 뭐 확인까지 좀 해주시고 뭐 이런 종목도 누가 같이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익률과 어떤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자체는 제가 이미 다 짜놨기 때문에 들어와셔서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축구 보고 싶습니다. 지금 축구 보고 싶으신 마음 다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뭐 우리 K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축구가 우리의 계좌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K의원은 여러분들의 계좌 같이 복구를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시켜 드릴 수 있을 종목으로 HBM 테마 내에서 또 챙겨오신 종목을 봤는데요. 우리 K의원의 빌드업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앞에서는 뚫는 종목을 체크를 했다면 뚫어놓은 것들, 연결해주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 연결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챙겨 오셨습니다. 지금 차트상 움직임도 같이 살펴봤는데 이 종목이 지금 뭐 8,500원 선 도달하게 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을 때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정말 상세하게 전략들 다 챙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점은 그래도 6,700원 선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K의원? 네, 뭐 6,700원 선에서 사실 뭐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뭐 시장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회복을 해준다면 뭐 사실 이 제대로 된 이탈이라고 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바로 돌려 세운다면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뭐 최근 좀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가지고 네. 네, 요즘에 시장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정말 애매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5% 빠져, 10%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면 비중만 늘어나고 굉장히 좀 애매한 오히려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라는 거는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뭐 이제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라이브로 항상 좀 이런 팁까지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라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가 매수는 5%, 10% 구간에서 막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디테일한 상황은 제 라이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 마음도 뭔지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우리는 추가 매수라고 했지만 정말 그 본질은 물타기였던 거. 근데 그 물타기들이 한 번도 저만 그랬나요? 성공으로 끝난 적이 없거든요. 저 지금 웃고 있지만 울고 있어요. 자, 저 같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추가 매수라는 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에 흔들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한 판단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자, 어려운 짐은 K의원한테 다 떠맡기시면 됩니다. 저 덩치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짐 다 짊어지려고 있는 그런 어깨거든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다 짊어지게 저희가 해주자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혹은 너무 지금 계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지금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모든 분들 다 저희의 비밀수사회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비밀수사회의 오직 방송 시간 중에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들의 수사회의는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모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정리하지만 내일도 저희들의 회의는 계속됩니다. 탕탕탕!